경기도 여주시 현암동에 감정가가 4억 6천만 원이 넘는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4번이나 유찰되면서 최저 입찰 가격이 1억 5천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가격만 보면 정말 솔깃하죠? 게다가 2021년 5월에 사용 승인을 받은 비교적 신축급 주택이고 대지도 188평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물건에는 한 가지 눈에 띄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려 9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 유치권이 신고돼 있었던 겁니다. 경매에서 유치권이라는 말만 들어도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다행히 이 유치권은 채권자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까지 받아내며 깔끔하게 깨졌습니다. 그렇다면 유치권까지 정리됐으니 이제 안전하게 주워 담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 물건을 보면서 유치권보다 더 주의 깊게 본 게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집은 내 것이 되었는데 집까지 들어가는 도로의 지분은 내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 집을 낙찰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물건을 보실 때 바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물건은 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586의 32번지에 위치한 전원주택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3타경 37160 2번 물건이고 여주지연에서 8월 19일 오전에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대지 면적은 188평이고 건물 전체 면적은 약 38평입니다. 1층이 18.6평, 2층이 약 17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021년 5월 26일 사용 승인을 받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주택으로 건물의 연식만 놓고 보면 상당히 괜찮은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바로 586의 23번지와 586의 28번지 도로입니다. 국유지 4차선 도로에서 이 집까지 들어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진입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 경매 물건의 채무자는 이 두 필지 도로의 지분을 단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상 보증인 역시 586의 23번지 도로에는 지분이 없고 주택단지를 개발한 원 소유주나 여러 이해관계인의 지분이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이 집을 낙찰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낙찰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건물도 내 것이고 대지도 내 것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는 도로 지분은 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이 경매에서 상당히 신경 쓰이는 요소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도로 지분이 없으니까 집에 아예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해당 두 필지 도로는 건축법에 따라 지정 공고된 지정도로로 확인되기 때문에 도로의 소유자가 개인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통행을 막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도로 지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도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도로 공유 지분권자와의 관계에서 지료나 부당이득과 관련한 청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하고요. 여러 공유자가 있다면 각각의 이해관계인과 협의하거나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도로 지분을 아예 매입해서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또 협상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도로 지분 소유자가 쉽게 팔아준다는 보장도 없고 서로 원하는 가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낙찰을 받은 뒤에는 여러분이 그 집의 소유자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돈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간과 스트레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나중에 이 집을 팔 때입니다. 매수자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등기와 토지 관계를 확인해 보니 집으로 들어가는 도로 두 필지에 지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질문이 생기겠죠. 도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문제 때문에 계약을 망설일 수도 있고 매수자가 이를 이유로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주변의 정상적인 전원주택에 비해 매도하는 과정이 조금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낙찰 받을 당시의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낙찰 받은 이후까지 생각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그렇다면
건물 상태는 어떨까요? 먼저 내부 시설을 보면 이중창으로 시공되어 있어 단열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장점이 있고요. 내벽은 벽지와 타일로 마감돼 있고 바닥은 우드듐과 타일이 깔려 있습니다. 기본적인 위생 설비와 급배수 설비가 갖춰져 있고 난방은 LPG 가스 보일러 방식입니다. 오수 처리는 현재 자체 정화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지자체에서 해당 단지 안까지 오수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향후 공공 오수관로에 직관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서류상 건물 상태와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현장을 보면 사람이 떠난 지 상당히 오래됐다는 게 외관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목재 담장은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아 썩고 부서진 부분이 보이고요. 건물 외벽 역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곳곳이 검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전입세대 연락 결과 현재 전입된 세대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빈집 상태로 보입니다. 이런 집은 단순히 청소만 한다고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기간 사람이 살지 않았던 만큼 누수나 결로 여부를 비롯해서 보일러와 급배수 설비, 전기시설, 외벽과 지붕 상태 등 여러 부분을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거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상당한 수리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물건을 볼 때는 낙찰가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낙찰 가격, 수리비, 도로 지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들어갈 수 있는 비용, 이렇게 전체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앞서 유치권 이야기 드렸었죠. 이번 물건에는 주식회사 가인 ENF와 배용호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무려 9억 원에 달하는 유치권을 신고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매 신청 채권자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유치권은 이번 물건의 치명적인 위험 요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치권이란 원래 민법 제320조에 따르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돈을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법정 담보물권이며 제321조 불가분성에 따라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효력이 미칩니다. 하지만 아무나 주장한다고 다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타인의 물건이어야 하고, 둘째,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령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권리금이나 건축자재 매매대금 채권은 건물 자체에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셋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고, 넷째, 불법 점유가 아닌 적법한 점유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당사자 간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요건들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으며 이 물건은 소송을 통해 이미 그 법적 효력이 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만 놓고 과도하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4번 유찰되어 반값도 안 한다고 해서 단순히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낙찰 이후에 내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저는 싸다고 좋은 경매 물건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 싼지부터 확인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물건에서 어떤 리스크들을 보았는지 영상에서 짚어드렸습니다. 실제 입찰을 결정하려면 이러한 리스크를 감당할 숫자를 직접 넣어봐야 진짜 나에게 얼마나 차익이 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접근하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좋은 낙찰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여주이천 토지전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